매직봉 같은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변곡 캔들로 많이 써먹어요. 매직봉, 세력봉 뭐 이런 거에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박스권에서 매번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리들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나왔을 때 조금 더 힘이 받아지는 경우가 있죠. 바바는 매직봉 성향의 캔들이 나왔을 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는 파형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제일 안 꺼져. 네. 여기 중심 라인 이렇게 있을 때 저점 부위 이 구간에서 바닥세가 뭐 5일이 나올 수도 있고 행보가 15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간세 속에서 바닥이 찍히고 있는 구간 이 라인 안에서 장대 양봉 또는 꼬리 캔들, 몸뚱이 캔들, 위아래로 도치 캔들, 여기에서 수급세가 동반된 바닥 라인에 장대 양봉 캔들이 들어왔을 경우 또는 도치 캔들, 꼬리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내려오거든요. 며칠 내에. 그리고 저점 부위를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 저는 여기에서 변곡 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공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봤을 때 15일 이내 흐름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캔들이 꽂혔다고 해서 바로 반등 바로 뭐 타점 이렇게 보기보다는 큰 그림의 박스대를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되는 게 도대체 몇 퍼센트인가요? 20% 이상? 10% 이상?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모든 차트에 평균적으로 집어넣기는 어렵다고 봐요. 노멀하게 그걸 굳이 끼워 맞춰서 수치를 잡으라 그러면 전 15% 정도로 볼 건데 왜 15%밖에 안 보느냐? 15% 위에서 30%까지 나온 캔들은 다 이 안으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슈팅 라인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변곡이 나오고 있는 V 라인에서 타점을 잡아라. V에 사서 A에 팔아라. V에 사서 A에 팔아라. 이전에 나왔었던 책들을 보면 뭐 돌파 영역에서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들어온 경우들의 타점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서 세력봉이라고 보고 세력이 힘을 쓰는 구간, 볼린저 밴드 파형을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읽어내고 고점에서 공략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렇게 세력봉이나 매직봉으로 특정 매물대를 뚫어내는 구간에서 읽지 않고 세력의 유무 자체를 주가 방어 라인, 누가 이 바닥 라인에서 주가를 방어해낼 것이냐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특징봉 캔들이 수급이 동반된 꼬리 캔들인 경우는 더 좋다고 봐요. 흔들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에서 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가량을 잡은 이유는 이렇게 큰 파형의 횡보 구간 또는 살짝 상승세가 나오는 추세 구간에서 박스 구간의 퍼센테이지가 어떤 거는 30%에 있고 어떤 거는 막 50%에 있고 어떤 거는 20% 정도밖에 안 나와져요. 동반시킬 수 있는 힘의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풀었을 때 어떻게 장대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캔들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놈은 고와 저의 파형의 흐름이 50%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예요. 어떤 녀석은 좁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밖에 안 나와. 여기에서 나오는 가능성 높은 자리에 변곡 캔들들이 여러분들이 유추해야 되는 특징 캔들인데 이 전체 박스가 20%짜리를 옮겨간다는 얘기는 보통 노멀하게 2%, 3% 조그만 캔들들이 파형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추세 단기각을 만들어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2, 3%짜리 캔들이 나온 봉에 곱하기 3배 정도를 보면 돼요. 얘를 변곡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10%가량 정도를 보면 되고요. 30%짜리가 노멀 캔들이 보통 요런 건 3에서 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곱하기 3 해가지고 15% 정도를 보면 돼요. 50%짜리 같은 경우는 5에서 7%짜리 정도가 나올 거예요. 7%짜리가 노멀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요거 정도 되면 한 7% 정도 잡아줘가지고 곱하기 3에서 20% 정도 보면 돼요. 노멀 캔들에서 곱하기 3배수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이 변곡 라인에서 캔들을 유추해내면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여기서 추가되는 게 수급세가 붙었다는, 수급세는 곧 거래량 동반이거든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예, 물량을 모은다는 얘기죠. 자전거리를 했건 순환매를 했건 이전에 있었던 개미들 물량을 털어서 본연가를 내어주고 받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급하게 수급세가 들어와서 누군가는 물량을 소화해 주었다. 그렇게 주가를 막아줬다. 주식이라는 건 더 빠지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례로 보는 겁니다. 비례로 보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테마도 그렇고 파형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로 정형화시켜서
바뀐다는 거죠. 각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고 많이 적용시켜서 매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곡점을 읽어서 V라인의 타점을 어떻게 좀 더 견고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읽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그들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 어디일 것이냐, 하방세의 흐름의 추세를 상승 반전시키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일 것이냐, 여기서 이 짧게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더 봐야 될 하형 이론이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